재건축이 갖고 있는 내재 가치, 미래의 신축 이런 것들 가치 자체가 훼손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들 뭐 두 개를 팔고 똘똘한 강남 한 채 구입하는 건 좋은데 그 다른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틀리죠. 네, 안녕하세요. 이승훈 소장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저희 카페, 이승훈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, 유튜브 주제 신청방이라고 있죠? 이 유튜브 주제 신청방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, 그 영상 찍으면 이렇게 밑에다 댓글, 영상 찍었습니다라고 댓글 달아드리고요. 그 이후에 있는 것들이 지금 답변 못 다른 것들인데,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, 소장님 저서 씹어먹기 질문 있습니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말타는 옥수 느그스장 님이신데, 자, 이분은 이런 내용을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. 자, 이게 지금 그 질문 주신 날짜는 12월 5일이라 지금 12.16 대책 이후에 어떻게 이제 생각이 바뀌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는 3, 4년간 외재적 리스크가 없는 한 계속 랠리자, 상승 랠리를 뜻하는 거겠죠?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재건축 투자, 강남의 재건축 투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, 그 다음에 재건축 연한이 40년 상향 조정될 경우에는 어떻게 영향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, 그 다음에 한강 조망 라인들은 계속 초과 수요일 텐데 압구정이라든가 반포나 여의도, 삼성 힐스테이트 2단지, 청담 진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궁금증. 두 번째는 삼성동의 현대차 GBC 개발 요걸로 인해서 직주 수요가 발생되게 되겠죠. 삼성동이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구정동 쪽이 다른 단지들보다 여전히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 질문 주셨습니다. 또 있나요? 자, 다른 부동산 몇 개 처분하고 똘똘한 강남 두 개, 강남 2구, 한강 조망, 재건축 단지,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니까 다른 걸 두 개 정도를 매도를 한 다음에 아주 똘똘한 강남에 한 채를 가는 건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것들이죠. 일단은 계속 상승 랠리일 것은 맞다고 봅니다. 저는 계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거고 장기 우상향 패턴으로 갈 거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모든 자산 가격 자체는 일단 시간이 지나게 되면 명목 가격이 당연히 상승하는 거고, 명목 가격이 상승하는 그 장기 패턴에서 거기서 이제 상승과 하락이 변동을 하겠죠. 그러나 상승 때와 하락 때의 상승 폭이 틀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제 의견은 변함없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. 그거는 어떤 정책에 의해서 바뀌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그냥 원리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. 다만 단기적으로 이게 상승점이 꼭지점이나 단기점이냐 이거를 찾아내진 못해요. 다만 길게 봤을 때는 무조건 상승된다라는 거는 제가 100% 확신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재건축 연한이 40년을 조정된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겠죠. 당연히 30년 만에 될 수 있는 게 40년이 됐으니까. 그러나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이 결국은 언젠가는 새 아파트로 변모한다라는 것들. 그러니까 우리가 압구정동이라든가 여의도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, 한남 뉴타운도 마찬가지가 되겠고, 실제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사업의 진척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간 것은 무시무시하잖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 딱 사업이 진행되는 것만큼 비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기대감, 나중에 여기가 재건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는 부분이 많거든요. 그래서 40년을 늘어졌기 때문에, 기간은 더 늘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주춤할 수 있지만 어떤 재건축이 갖고 있는 내재 가치, 미래의 신축 이런 것들 가치 자체가 훼손된 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은 결국은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. 그 다음에 한강주막 라인들이 특히나 이제 재건축 시장에서도 강남의 한강주막 라인은 정말 몇 개 없죠. 몇 단지 없고 단지별로도 조망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드물다 보니까 정말 다 합쳐봐야 몇 천 세대가 안 될 겁니다. 그런데 몇 천 세대를 하면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1%라고 하면 50만이고 0.1%가 5만이잖아요. 0.1%의 슈퍼 리치들도 대부분 이런 한강 조망 라인을 원할 텐데 그들만의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부족하다라는 거죠. 공급 물량이 한강 조망되는 것들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계속해서 초과 수요. 이거는 변함이 없겠죠. 그렇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쪽에 있는 아파트 구입하는 것은 일희일비 하지 말고 구입해 놓으시면 무조건 좋다고 봅니다. 삼성동 GBC 개발 말씀 주셨는데요. 당연히 직주 수요가 발생하게 되죠. 그러면 삼성동이 상당히 많이 뜰 거라는 거는 자명합니다.
예, 그래서 실제 삼성동이 뭐 대치동이라든가 다른 어떤 강남의 주요 단지, 주요 동네보다 가격이 좀 쌌었죠. 실제로 불과 한 3년 전 데이터만 보시러도 그렇게 보일 겁니다.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이제 따라왔죠. 그리고 실질적인 GBC가 착공이 되고 상주 인구가 발생하게 된다면, 그렇게 된다면은 뭐 가격이 거의 대동소이한 시점까지도 내지는 뭐 능가하는 시점까지도 뭐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. 근데 다만 이제 강남에 이제 가격을 올려주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학군을 무시를 못 하는데 삼성동이 현재는 학군이 좀 부족하죠. 우리가 대치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. 그래서 많은 어떤 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소득 수준 높은 사람들로 재편이 되게 되면 이제 하나둘씩 학군이 변모가 되겠지만 대규모 학원가가 인위적으로 생기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삼성동에 GBC 센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그 수요가 흡수되는 것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가격이 탄탄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요. 압구정 현대나 다른 입지들보다 여전히 높은 압구정 현대가 다른 입지보다 여전히 높은 여전히 그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죠. 압구정 현대 같은 건 일단 전통적인 부촌이고 압구정에 갖고 있는 뭐 주변 인프라라든가 지금 주거벨트 형성된 어떤 부촌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주 수요가 발생한다고는 하지만 압구정 현대가 사실은 뭐 그 상당한 그야말로 부자죠. 부자. 뭐 사업가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어떤 명망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들이잖아요. 일반 직장인이 들어갈 수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, 원래. 그래서 직주 근접성이 뭐 삼성동보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원래 뭐 직주 근접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압구정 현대는 제가 봤을 때는 삼성동이 뜬다고 하더라도 더 고가의 지역은 압구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 뭐 두 개를 팔고 똘똘한 강남 한 채 구입하는 건 좋은데 그 다른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틀리죠. 다른 지역이 그러니까 완전 초 S급은 아니더라도 뭐 정말 A 플러스급 두 개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개에서 올라가는 상승분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. 그래서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. 뭐 좀 떨어지는 뭐 B급짜리 두 개다. 그럼 팔고 똘똘한 거 하나를 가져가도 되는 거고 이 상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떤 거에 따라서 좀 약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질문 잘 주셨고 굉장히 뭐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예,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부동산은 상승한다는 건 변함이 없다라는 것, 그 다음에 40년 연한 같은 것들도 뭐 당연히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재건축이 내재가치 훼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. 그 다음에 한강 조망이 되는 강남권의 아파트 같은 거는 그냥 반영구적인 상승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.